자, 우리가 양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양감이라는 것은 양적인 감이다. 양감, 양적인 감, 맞죠? 한마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세 번 곱해가지고 나오는 3D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공간, 형태와 공간 이런 얘기인데, 이 공간 양감이 있으려면 대부분의 형태들이 빛이라는 걸 받았을 때 빛을 반사를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하려면 결국 빛이 이래온 빛을 반사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반사를 시킨다는 얘기는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시킨다는 얘기는 그거지. 불투명하다는 얘기야. 불투명. 얘가 완전히 빛을 다 먹어버리는 그 투명체가 아니고 불투명한 애라는 얘기야.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돼? 빛이 뚫고 들어가질 못하지. 뚫고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반사되게 돼 있단 말이야. 요거를 눈으로 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명암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라데이션, 점이라 그러지. 점이 점점 차이를 만드는 이 그라데이션, 우리가 명도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지. 색상도 물론 엄청 중요한데 이 명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명도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라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요게 여기에 적용됐을 때 제일 밝음이라고 인식되는 부분과 빛이 먹어가지고 빛의 반사가 떨어지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 이게 명도의 관계잖아. 빛을 많이 반사시켰을 때, 많이 지가 먹어버렸을 때, 이런 얘기겠지. 그랬을 때 명암이, 우리가 명암의 6가지 요소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표현하는 것도, 양감을 표현하는 것도 좀 자유롭게 표현하면 돼요. 너무 작네. 좀 크게 할게. 자, 크게 고칠게. 그렇게 됐을 때 빛이 안 보이는 세계와 빛이 맞아가지고 빛이 보이는 세계, 빛이 직사광선이 아닌 세계와 직사광선인 세계가 구분되는 게, 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랬지. 그랬을 때 실제로 빛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 이 지면에 맞아가지고, 이 지면에 맞아가 결국 내한테로 들어오는 빛이 있단 말이야.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은 빛이 떨어지는 공간이고 이쪽은 빛이 직사광선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지. 보이네. 반사광선의 세계이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빛이 직사광선이 아닌 이 부분을 뭘 한다고? 어둠이라 한다 그랬지. 어둠이 따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빛이 이렇게 받았을 때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고, 위로 올라가는 중간 톤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 의식적인 이 생각의 틀을 자꾸 깨 들어가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명암 6가지 요소가, 잘 봐라, 여러 가지 다른 17가지, 8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누는 건 자기 나름대로 나눠도 되는데, 명암의 6가지로 나눴을 때 다 했던 얘기지. 이렇게 들어갈 때 물론 야가 가지고 있는 명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고유한 명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고유한. 그래서
이런 똑같은 빛을 받아도 자, 까만색은 이렇게 까맣게 깔아야 되겠지. 이렇게 까맣게 깔아야 된다고. 까맣게 고위명도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것도 요렇게 반짝이면 요거는 고위명도가 어두운 부분인데, 요거는 반사하는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요 반사율이 높은 애야. 요런 애들은 반사율이 높은 애. 근데 이러지 않고 이것도 반사율이 낮은 애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어두운데도 반사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어두운데 반사율이 낮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빛에 대한 반사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빛이란 거야. 요 빛이 요런 전등이나 요런 햇빛이나 이런 게 여기 비쳤다는 뜻인 거야. 근데 반사율이 떨어질 때는 같은 어두움인데도 질감상 반사율이 떨어지면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쪽에 대한 반사 광도 어떻게 보이냐, 반사광이 내가 이제 막 쓰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 반사율이 떨어지면 이런 식의 느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명도를 갖고 있어도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애들도 있고 저런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결국은 어떤 빛이 와가지고 그 표면에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결정이 되고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겠지. 요런 애. 그러면 요거는 반사율이 세면, 만약에 하얀색 바닥이잖아. 그럼 하얀색 바닥에서 보이는 이 반사율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때 그림자가 이렇게 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반사도 어떻게 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주 밝게 그리면 금속체처럼 보인다. 금속체. 그런데 요것도 금속체는 아닐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어두워져서 여기에 그림자가 여기에 비치겠지.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깊이를 표현한단 말이야. 물론 중간 톤도 아래로 깔아주겠지. 이렇게. 그래서 각각이 빛이 들어와서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내가 명암에 6가지라 그랬지. 뭐 직사광선과 반사광선을 구분해주는 어두운 흐름, 요게 1번. 그 다음에 올라가는 여러가지의 중간톤, 밝은 중간톤, 중간톤, 어두운 중간톤, 반사광 중간톤, 뭐 이렇게 중간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림자 중간톤도 따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이거 다 했던 건데 왜 얘기를 하냐면, 그림자도 당연히 이 베이스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그라데이션이 되겠지. 점이가 되겠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어느 부분이든 같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내 눈에서 모든 것이 거리 차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을 수 없어. 맞지? 같을 수 없다. 같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1번 여기 제일 밝은 부분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하고 얘는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죽어버리지. 얘는 하이라이트가 밝고 얘는 하이라이트가 부드러울 수 있겠지. 이렇게 1번 제일 밝은 빛의 영역이고 요 밝은 빛의 대장이 하이라이트라는 거야. 밝은 흐름의 대장이라는 거지. 밝은 흐름의 대장. 그 다음에 1번 하이라이트, 2번 무수히 많은 중간 톤들. 밝은 중간 톤과 중간 톤과 어두운 중간 톤과 빠져나가는 모든 중간 톤.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흐름 3번 어두운 흐름, 여기 하이라이트 중간 톤 어두운 흐름. 어두운 흐름도 당연히 여기가 제일 어둡겠지. 왜? 내 중심이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반사광의 영향을 더 받아 들어가기도 하고 내한테서 멀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톤 차이를 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4번 반사광도 깊이 차이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의 차이에 의해서 반사광의 밝기 정도가 틀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림자. 5번 그림자. 맞지? 다시 하이라이트 밝은 흐름, 그 다음에 중간톤 무수하게 많은 중간톤들, 그 다음에 어두운 흐름 다크사이드라 얘기하고 터미네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크사이드 밑에 오는 반사광 영역, 이것도 여러가지 톤들이 위치에 따라 있고, 그림자도 어떻게 5번 그림자도 거리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6번을 내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 6번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게 외곽이 촘촘해진다 해서 나오는 이 외곽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외곽 밀도가 왜 밀도 있게 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했지. 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외곽 밀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같은 면적으로 잘랐을 때 여기에 내가 10개를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이거를 10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쳤다고 보자고. 이렇게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접었을 때, 이거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접었을 때 나오는 이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탁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었을 때 얘를 접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간격 속에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집어넣으면, 요 10개를 요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집어넣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당연히 요 좁은 데 10개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여기가 더 촘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곽으로 빠지면서 같은 거리에서는 같은 간격 차이로 쓸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는 이게 거리 차이가 나는 이 투시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동일한 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 이 외곽이 촘촘하게 차 보일 수밖에 없어지는 게 외곽 밀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거리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국은 여기가 내 눈에서는 제일 가까워. 밝은 거는 여기가 밝지만 가까운 건 여기가 제일 밝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게 멀어지고, 이쪽도 멀어지고, 이쪽도 멀어지고, 이쪽도 멀어지고, 이쪽도 멀어지고, 이쪽도 멀어지고, 모든 부분이 멀어지니까 밀도가, 공간에 대한 밀도가 찰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외곽 밀도라 그랬어. 맞지? 이게 외곽 밀도지. 그런데 이 명암의 기본 6가지 요소의 외곽 밀도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했는데, 근데 밀도가 어떤 형태는 밀도가 이렇게 많이 닫혀야 되는 애들이 있어. 한마디로 많이 닫힌다는 얘기는
좀 강하게 이렇게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둡게 이래 잡혀야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외곽 밀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털 질감이다 라고 표현해보자. 털 예시로 예시. 그러면 여기에 눈 두 개를 집어넣을게. 두 개를 집어넣고 이거를 털질감으로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털질감이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으로 새털 같이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가벼운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 가쪽에 이 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이거는 밀도로 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밀도를 채울 수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밀도를 채우면 무거워져 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쪽으로 빠지는 밀도를 채워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질감상 이런 경우에는 밀도를 채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무거워져. 그러면 털 질감이 살지를 않아. 그래서 뭐 한다고? 외곽 밀도를 무조건 채운다고 좋은 게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외곽 밀도를 살린 그림이 있고, 외곽 밀도를 이렇게 단단히 잡은 그림이 있고, 외곽 밀도를 부드럽게 풀어놨는 그림들도 있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잡다 풀다 하는 그림들도 있고. 뭔 뜻인지 이해되겠지? 이렇게 무조건 외곽을 잡는 게 아니라 외곽을 더 약하게 풀 수도 있어. 한번 잡는 부분 더 약하게 잡는 게. 앞쪽은 오히려 이렇게 강하고, 저 뒤쪽에 있는 애는 정말 약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외곽 밀도를 잡지 않고 그려야 되는 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반사광을, 경우에 따라서 반사광을 너무 어둡게 넣으면 반사광 자체가 같은 건데 반사광을 많이 어둡게 깔게 되면, 깐다고 나쁜 게 아니고, 반사광이 어둡다라는 것은 반사된 빛이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사된 빛이 적다. 사실은 여기가 어둡게 꽉 들어차 있으면 사람이 사실 많이 답답해 보여. 반사광이 너무 어두우면. 그래서 우리 회화나 여러가지 그림이나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반사광을 잘 친다고. 반사광이 정말 이렇게 어둡게 꽉 차 있다고.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이럴 때도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반사광을 이렇게 어둡게 줘버리는 경우, 그럼 주변에서 반사돼 가지고 올려치는
여기가 야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겠지. 영향을 적게 준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반사광을 좀 많이 죽여가지고 그리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반사광을 이렇게 어둡게 주면 답답해 보인다. 웅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 회화 그림도 있다는 거야.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런 게 아니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어떻게 반사광을 어둡게 줄 것도 아니고 무작정 반사광을 밝게 줄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이 외곽 밀도도 거의 안 잡기도 해. 잡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부드럽게 풀어가지고 분위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세게 잡으면 단단하게 나오고 잡을 듯 안 잡을 듯 잡으면 외곽을 분위기가 있어져. 왠지 모르는 그런 느낌들 있지. 특히 자연물에서는 잡았다 풀었다 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외곽을 세게 잡기도 하고 이 반사광을 이렇게 어둡게 빡 줬을 때의 느낌은 당연히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야, 네 어둠 속은 좀 처박혀 있어. 안 봐도 돼. 뭐 해야 돼? 위쪽으로 주는 이 빛이 강렬한 여름 같은 강렬한 태양이 비치는 부분,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이 어둠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지. 그런데 구름 낀 날이나 오히려 밑에 반사광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순간들이 있지. 사실 뭐 밑에 바닥에 조명 장치가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반사광이 많이 밝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이것도 물론 분위기 있게 주겠지. 그래서 명암의 6가지 요소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때에 따라서 외곽 밀도가 강하게 잡힐 때도 있고 이 외곽 밀도가 진짜 잡힐 듯 말 듯 잡아가지고 분위기를 슬금슬금 줘가지고 분위기 있는 그림 확실히 잡아버리면 쨍할 건데 그렇게 잡지 않고 풀어줄 듯 말 듯 선하고 선발도 같이 살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반사광도 어떨 때는 밝게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화사하게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반사광 자체가 없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명료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반사광을 많이 일렁거리게끔 반사광의 컬러도 다양하게끔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같은 물체도 경우에 따라서 이 명암의 6가지 요소를 각각 다르게끔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늘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같은 물체인데도 딱딱한 물체인데도 풀어 그릴 수도 있고 풀어져 있는 애들도 딱딱하게 그릴 수 있지. 특히 봐봐 뭐가 있냐면 풍선이 있단 말이야. 풍선이 있으면 풍선이 반사도 고무에 대한 반사도 되고 어떤 너? 그것도 하지. 밝은 애들도 있고 원래 컬러가 어두운 애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풍선 같은 경우에 무겁냐 가볍냐 보면 풍선은 가볍죠. 부피는 큰데 밀도가 낮으니까 어떻노? 진짜로 가볍지. 풍선이라는 뜻이 가볍다는 뜻이니까 바람, 공기로 이루어지는 가볍게 그려야 돼. 이럴 때는 가볍게 그릴 때는 어째 그리냐 보면
오히려 중심에 톤을 집어넣고 외곽에 밀도를 주지 않고 외곽을 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외곽을 풀어가지고 풍선은 중심을 강하게 아니라 자기 색깔을 주고 외곽을 이렇게 잡지 않는 방식으로 밀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외곽 쪽으로 밀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 어떻다? 풍선의 느낌을 잘 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외곽을 풀었을 때의 느낌이 가벼운 애들은 외곽을 풀어 그려야 된다. 외곽 밀도를 무조건 다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암의 6가지 요소를 때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라는 것이다. 이해됐지?